상상해보라. 당신의 인생이 내일 갑자기 끝난다면 후회로 가득 찬 마지막 순간, 왜 그때 더 소중히 여기지 않았을까? 라고 중얼거릴 텐데 이미 늦었다. 인생은 짧다. 이 충격적인 진리를 직면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영원히 바뀐다. 조선의 위대한 성리학자 퇴계 이황은 그의 저서 퇴계집에서 인생은 유수와 같아 한 번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다고 경고했다. 시간은 화살처럼 쏜살같이 날아가 버리고 우리는 먼 미래의 환상에 사로잡혀 현재를 놓치거나 사소한 걱정에 파묻혀 귀중한 순간을 낭비한다. 하지만 인생의 덧없음을 뼈저리게 인정한다면 매 초가 빛나는 보석처럼 소중해지며 삶은 더 강렬하고 의미 있는 여정으로 변모한다. 이 글에서 조선 선비들의 지혜를 통해 그 비밀을 탐구해보자. 조선시대 격언에 북풍이 선비를 만든다는 말이 있다. 흥미롭게도 스칸디나비아에도 북풍이 바이킹을 만들었다. 라는 비슷한 격언이 전해진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매서운 추위와 가혹한 환경이 강인한 인물을 키워낸다는 공통된 지혜가 담겨 있는 것이다. 인생은 짧지만 역경을 헤쳐나갈 때 우리는 더 깊이 성장한다. 고난이 사람을 단련시킨다는 말처럼 안락한 환경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믿는 것은 어디서 배운 착각일까? 역사를 돌이켜보라. 조선의 선비들이 추운 서당에서 학문에 정진했고 북유럽의 바이킹들이 혹독한 바다에서 용기를 길렀듯이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한 이들이 고결한 품성을 얻고 진정한 행복을 누렸다. 역경 속에서야 비로소 인생의 짧음과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인생의 짧음을 상기시키는 일화로 조선의 성리학자 율곡 이이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어느 날 율곡이 해주 석담서원에서 제자들과 함께 경학을 논하고 있었다. 그날 주제는 논어의 핵심 구절들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석이었다. 율곡은 평소처럼 차분하고 명료한 음성으로 공자의 가르침을 풀어내고 있었다. 제자들은 스승의 해박한 지식과 통찰에 경탄하며 열심히 필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런데 강의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갑작스럽게 율곡의 기억에 공백이 생겼다. 중요한 경전의 구절이 순간적으로 떠오르지 않은 것이다. 보통 사람이라면 당황하여 잠깐만 생각이 안 난다며 시간을 끌거나 강의를 중단했을 것이다. 하지만 율곡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잠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인 후 기억나는 다른 관련 구절들과 자신의 깊은 철학적 사유를 동원해 논의를 이어갔다. 원래 인용하려던 구절 대신 다른 경전의 유사한 내용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며 오히려 더 풍성하고 다각적인 해석을 제시했다. 제자들은 스승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조차 눈치채지 못했다. 아니, 오히려 그날의 강의가 평소보다 더 깊이 있고 감동적이었다고 여겼다. 강의가 끝난 후 율곡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오늘 내가 한 구절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나머지 지식으로 논의를 완성할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이다. 그리고 이어서 명언을 남겼다. 검은고의 현 하나가 끊어지면 나머지 세 현으로 연주를 마치는 것. 그것이 인생이다. 이 일화는 제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스승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태도 자체를 몸소 보여준 것이었다. 완벽한 조건이 아니어도 주어진 것으로 최선을 다하는 자세 말이다. 인생은 짧다. 결핍은 피할 수 없지만 주어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승리다. 부족함을 탓하며 푸념한다 해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다. 또 다른 예로 다산 정약용의 깊은 철학이 담긴 일화를 떠올려 보자. 정약용이 강진으로 유배를 떠나던 날, 한양의 집 마당에서 마지막으로 차 한 잔을 마시고 있었다. 그때 어린 손자가 뜰에서 놀다가 쓴 산딸기를 따서 할아버지에게 가져왔다. 아이는 한 입 베어 물고는 할아버지, 이거 너무 써요. 라며 얼굴을 찡그렸다. 정약용은 그 쓴 열매를 받아들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아이에게 말했다. 이 쓴 열매를 버리지 말고 가져오거라. 할아버지가 달콤한 차를 만들어 보이마. 정약용은 그 쓴 산딸기를 깨끗이 씻어 말린 후 꿀과 함께 우려내어 향긋한 차를 만들었다. 놀랍게도 그 차는 은은한 단맛과 함께 독특한 향을 가지고 있었다. 손자는 감탄하며 할아버지, 어떻게 쓴 열매가 이렇게 달콤해질 수 있어요? 라고 물었다. 정약용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답했다. 누군가 쓴 열매를 던지거든 그것으로 달콤한 차를 만들라. 이것이 바로 인생의 지혜란다. 훗날 강진 유배지에서 정약용은 이 교훈을 몸소 실천했다. 유배라는 혹독한 시련을 학문 연구의 기회로 삼아 목민심서, 경세유표 등 불멸의 저작들을 완성한 것이다. 인생은 짧아서 좌절을 기회로 바꾸는 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 어리석은 자는 작은 시련에도 쉽게 포기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이 불운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라고 자문한다. 조선의 실학자 성우 이익의 경우는 더욱 극적인 역전의 드라마를 보여준다. 1728년 이인좌의 난이 일어났을 때 이익의 형 이잠이 영모 혐의에 연루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비록 직접적인 가담은 아니었지만 반역자들과의 연관성만으로도 온 가문이 풍비박산날 위기에 처했다. 이익은 하루아침에 떨어진 벼락 같은 소식을 듣고 경악했다. 그날 밤 이익은 촛불 아래서 깊은 고민에 빠졌다. 가문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고 관직 진출의 길은 완전히 막혔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웠고 평생 쌓아온 인맥들이 하나둘 멀어져 갔다. 보통 사람이라면 절망에 빠져 한탄하며 세월을 보냈을 것이다. 하지만 이익은 달랐다. 며칠간의 깊은 성찰 끝에 그는 놀라운 결단을 내렸다. 이것이 하늘이 내게 주신 기회일지도 모른다. 세속의 명리에서 벗어나 진정한 학문에 매진할 때가 온 것이다. 이익은 서울의 집을 정리하고 경기도 안산의 첨성촌으로 향했다. 그곳은 인적이 드문 한적한 시골 마을이었다. 초가집 한 채를 얻어 성호라는 호를 지었다. 별이 비치는 호수처럼 고요하고 깊은 사색의 공간을 만들겠다는 의미였다. 처음 몇 년은 극도로 어려웠다. 생계를 위해 직접 농사를 지어야 했고 겨울에는 추위에 떨며 공부해야 했다. 하지만 이익은 이 모든 것을 감내했다. 오히려 세속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오롯이 학문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이익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2시까지 연구에 매진했다.
중국에서 들어온 서학 서적들을 탐독하고 조선의 역사와 제도를 면밀히 분석했다. 천문학, 지리학, 의학, 농학 등 모든 분야를 섭렵했다. 그는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공부한 내용을 기록했다. 오늘도 새로운 지식 하나를 얻었다면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은 것이다. 라고 그는 일기에 썼다. 이 20년간의 응어 생활 끝에 이익은 성호사설러 30권이라는 방대한 백과사전적 저작을 완성했다. 이익은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깨달은 중요한 것은 손에 쥔 이득을 활용하는 일이 아니다. 결핍과 손실로부터 진정한 이점을 발견하는 일이다. 잠시 멈춰서서 숨을 고르고 자문해보자. 나는 왜 인생의 짧음을 두려워하는가? 이를 차근차근 구체적으로 정리해보면 막연히 걱정했던 것보다 사소한 일임을 깨달을 것이다. 우리 인생은 너무나 짧아서 약 90%의 날들은 별일 없이 순탄하게 흘러가며 약 10%의 순간들만 문제에 부닥친다. 진정으로 삶을 풍요롭게 하고 싶다면 그 성공적인 90%의 순간들의 의식을 향하고 제대로 되지 않는 10%의 고민들을 머릿속에서 몰아내라. 그리고 만약 끊임없는 미래 불안으로 마음의 병을 키우고 싶다면 제대로 되지 않는 10%의 일에 의식을 집중하고 성공적인 90%의 기쁨을 무시하라. 우리 삶은 우리의 생각이 만든다. 온종일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다. 조선의 위대한 선비. 퇴계 이황의 말처럼 인간이 그 외에 존재가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내가 삶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 또한 우리의 생각과 마음가짐이 인생의 길이를 결정짓는다는 것이다. 생각이 인생을 만들고 운명을 결정짓는다. 그렇기에 우리의 최대 과제는 건설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라 확신한다. 만약 그럴 수 있다면 인생의 짧음이라는 문제에 직면해도 해결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다. 조선 중기의 실학자 율곡이도 우리 삶은 우리의 생각이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말 그대로다. 행복한 생각은 행복한 인생을 만들고 불행한 생각은 불행한 인생을 만든다. 병든 생각은 병을 부를 것이며 실패를 생각하면 실패로 이어질 것이다. 자기 연민에 빠지면 모두가 자신을 싫어할 것이다. 마음의 평안을 가져올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자신뿐이다. 반세기 가까운 생을 살며 확신하는 것이 있다면 인간에게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자신뿐이라는 사실이다. 이는 퇴계 이황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한다. 정치적 승리, 소득 증가, 건강 회복, 그리운 사람과의 재회 같은 외적인 사건들은 우리의 기분을 들뜨게 하고 앞으로 행복한 나날이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고양한다. 그러나 그것을 믿어서는 안 된다. 삶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올 수 있는 존재는 우리 자신뿐이다. 쾌활하게 행동하면 기분까지 밝아진다. 인간은 일어난 사건 자체보다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 때문에 더 큰 상처를 받는다. 조선의 선비 남명 조식이 인생 지침으로 여겨온 말이다. 무슨 일이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생각하느냐는 전적으로 자신에게 달려있다. 눈앞의 일을 해내라. 인생은 너무나 짧다. 그래서 먼 미래를 쫓지 말고 지금 눈앞의 일을 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말처럼
조선 중기 퇴계 이황의 제자 남명조식이 스승의 글에서 이 구절을 만났다. 우리의 중요한 목표는 저 멀리 흐릿하게 보이는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눈앞에 명확히 놓인 일을 해내는 것이다. 미래 불확실성에 고민하던 그는 이 말을 통해 오늘에 집중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그는 위대한 선비가 되었고 후세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인생의 짧음을 알면서도 왜 우리는 먼 꿈에 매달리는가? 그렇다. 바로 그 말이다. 커다란 시련이 닥칠지라도 의지를 다잡고 노력한다면 괴로운 마음을 떨치고 일어설 힘을 낼 수 있다. 율곡 이인은 제자들에게 한강의 흐름을 비유로 들었다. 과거와 미래를 문으로 차단하고 오늘에 집중하라. 인생은 짧다. 어제의 후회와 내일의 불안을 차단하면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다. 이는 내일을 준비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어린아이는 키가 크면 이라고 말하고 어른은 관직을 물러나면 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인생은 지금 매 순간에 존재한다. 지평선 너머의 이상을 꿈꾸지 말고 창밖의 현실을 즐겨라. 현재를 살지 않으면 영원히 후회한다는 격언처럼 인생은 짧아서 삶을 미루는 것이 가장 큰 비극이다. 다산정약용은 그의 목민심서 가에서 일상적 책임을 강조하며 이 점을 역설했다. 조선 후기 실학자 여남 박지원의 일화도 생각난다. 위통에 시달리던 그는 농사를 짓는 농부를 보며 깨달았다. 농부가 평생 경작할 땅을 떠올렸다면 신경소의 약에 걸렸을 텐데 오늘 밥만 가꾸기에 즐겁다. 인생은 짧다. 어제와 내일의 짐을 쌓아두지 말고 오늘의 일에 충실하라. 하루를 소중히 여기면 100년이 길어진다는 말처럼. 박지원은 이 깨달음으로 걱정을 떨쳤다. 성호이익도 그의 저서에서 비슷한 가르침을 남겼다. 직접 시도해보자. 눈앞의 작은 일부터 해내보자. 그 행동이 감정을 밝히고 인생의 짧음을 기쁨으로 채울 것이다. 부족함을 받아들이고 채우라. 인생은 짧다. 부족하다고 여기는 순간 마음은 늘 비어있다. 가진 것에 만족하는 태도는 마음의 바다를 넓히고 욕망의 파도를 잔잔하게 만든다. 가진 것으로 충분하다고 느낄 때 비로소 여유가 생겨 천하를 손에 넣은 듯한 기분도 진정한 평화로 다가온다. 원하는 것을 소유하지 못했다고 자책하지 말고 지금 가진 것에서 의식을 옮겨 집중하라. 90%의 순탄함의 마음을 두고 10%의 문제에 집착하면 불행이 따라온다. 큰 것을 얻으려 애쓰다 작은 기쁨을 놓치지 말자. 작은 것으로 큰 기쁨을 찾는 지혜가 삶을 채운다. 생각이 행동의 씨앗이고 마음의 방향이 운명을 만든다. 자신이 가진 자원으로 시작하는 용기가 결국 큰 것들을 불러온다.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고 내면의 평화를 먼저 다져라. 외적인 성취는 한때의 기쁨에 불과하고 진정한 안식처는 내면의 고요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편안하면 세상도 더 아름다워 보인다. 인생은 짧다. 생각의 힘을 길잡이로 삼아라. 생각의 방향이 곧 행동의 길을 만든다. 미루고 걱정하던 시간은 어느새 흘러가고 지금의 의식적 선택이 미래의 행복을 다진다. 90%의 일상에 집중하고 남은 10%의 문제는 의연하게 흘려보내면 된다. 생각은 습관이다. 즐거운 상상을 통해 마음의 풍경을 바꿀 수 있다.
기쁨은 퍼즐의 가장 작은 조각들로부터 시작된다. 생각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운명이 된다. 행복한 삶은 거대한 사건이 아니라 작은 의도들을 모아 쌓아 올린 누적의 결과다. 사소한 일에 연연하지 말라. 인생은 소음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 소음의 중심에 자아를 잃지 않는 법을 배우면 된다. 잦은 불편이나 모욕에 몸을 덜 흔들고 큰 그림을 보려 했으면 더 큰 자유가 열린다. 지나간 상처를 더 붙잡으면 현재의 빛을 잃는다. 파도가 거세도 균형을 잃지 않는 배처럼 마음은 흔들리더라도 중심을 찾아라. 최악의 상황을 미리 준비하면 어떤 시련도 덜 두려워진다. 시선의 초점을 바꾸면 인생은 놀라울 만큼 넓어진다. 하찮은 것에 집착하는 대신 숭고한 신념과 사랑의 시간을 쏟자. 시간은 흘러가고 흘러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삶의 핵심은 가볍게 흘려보내는 것에서 얻어지는 여유에 있다. 피로를 막고 걱정을 예방하라. 피로는 마음의 그늘을 키운다. 충분한 휴식은 바람처럼 가볍고 심신의 밸런스를 바로 세운다. 완벽한 이완은 걱정을 차단하고 긴장을 풀수록 창의성과 집중력이 살아난다. 먼저 몸을 다독이고 그런 다음 마음의 안정을 찾아라. 피로가 쌓이면 작은 문제도 거대하게 느껴지니 규칙적인 휴식과 수면이 걱정의 해독제가 된다. 일상에 짧은 의식적 무언가를 더해 몸과 마음이 상호작용하는 리듬을 찾아라. 걱정은 해결의 속도보다 느리게 움직인다. 따라서 오늘의 작은 행동이 내일의 큰 평화를 만든다. 걱정을 마음에서 몰아내라. 인생은 짧다. 걱정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려 두지 말라. 걱정은 대부분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가짜 상상일 뿐이다. 문제를 한 주 뒤로 미루면 대다수가 자연스레 해결되기도 한다. 하루하루의 작은 실천이 쌓여 걱정을 분해한다. 매일의 성찰은 거울과 같다. 오늘의 결점을 보되 내일의 나를 위해 어떻게 바꿀지 구체적으로 적어두라. 시간을 낭비하고 사소한 일에 머무르는 습관에서 벗어나 지금 당장 한 걸음을 내디뎌라. 걱정이 그림자처럼 따라와도 빛을 비추면 사라진다. 비판과 은혜를 잊지 말라. 사람은 대체로 비판의 바람을 맞지만 그것은 결국 지나간다. 비판의 칼날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은 고요와 감사의 실천에서 자란다. 은혜를 기억하고 응답하는 습관은 마음의 양분이 된다. 기대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감사는 더 깊은 유대와 평화를 만든다. 관계의 뿌리를 돈독히 하려면 은혜를 갚는 행동보다 먼저 마음의 고마움을 자주 표현하라. 작은 친절이 거대한 연결고리를 만든다. 비판과 은혜는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므로 한쪽에만 매달리지 말고 균형을 유지하자. 복수는 유해하다. 상대의 잘못을 갚고 싶은 마음은 결국 자신을 해친다. 분노의 불꽃은 점차 자신의 안쪽까지 태워버린다. 원한을 품지 않는 자유는 의식의 짐을 내려놓는 길이다. 용서의 힘은 상처를 지워내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다. 적의 불길이 자신을 태우지 않도록 마음의 방화를 차분하게 다스려라. 용서는 강물처럼 흐르고 그 흐름이 결국 너를 보호한다. 불행의 비결 피하기. 불행은 미리 준비된 걱정의 그림자다. 걱정을 멈추는 가장 효과적인 약은 바쁜 실천이다. 바쁘게 움직일수록 생각의 그물은 느슨해지고 행동이 걱정을 핥히던 날의 흔적을 지운다.
작은 습관의 힘이 큰 걱정의 파도를 잠재운다. 오늘의 활동이 내일의 마음의 창을 열고 미래의 불안을 실체로 바꿔놓는다. 사랑과 관계를 소중히 하라. 인연은 물처럼 흐르는데 오늘의 작은 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인생의 큰 축이다. 가족과 친구와의 다툼은 시간이 들어버리기 쉬우니 사소한 논쟁을 지나치게 길들이지 말자. 삶의 회고 속에서 가장 큰 후회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주지 못한 것이다. 관계가 뿌리라면 사랑은 열매다. 작은 행동 하나가 쌓여 오랜 인생의 유산이 된다. 가족과 친구를 위한 시간을 꾸준히 마련하라. 관계의 질이 곧 삶의 깊이를 결정한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라. 도시의 번잡에서 벗어나 자연 속으로 들어가라. 공기 속에 스며드는 나무의 숨결, 바람의 리듬, 물의 소리는 마음의 차분함을 되살린다. 자연은 무언으로 가르친다. 산은 말없이 다가와 침묵의 지혜를 전하고 들판의 새소리는 작은 가능성에 활력을 준다. 자연 속에서의 호흡은 걱정을 서서히 녹이고 시야를 넓혀준다. 느리게 걸으며 보는 것들의 마음을 기울여 보라. 꽃의 색, 나무의 질감, 구름의 형태가 생각의 무게를 가볍게 만든다. 학습과 성장을 멈추지 말라. 인생의 배움은 끝이 없다. 매일 조금씩 새로움을 받아들이고 지식의 깊이를 넓혀라. 언어의 경계나 세계의 풍경은 늘 새로 다가온다. 학습은 행동으로 옮길 때 진정한 빛을 낸다. 지식은 빛이며 무지는 어둠이다. 좋아하는 주제를 찾아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면 인생의 짧음이 오히려 무한한 깊이로 바뀐다. 유머로 가볍게 하라. 삶은 무거운 무게를 벗겨주는 웃음으로도 다듬어진다. 작은 실수에 미소를 보내고 진짜 기쁨은 그 웃음으로 문을 여는 순간 찾아온다. 유머는 마음의 접합자다. 가벼운 말 한마디, 가볍게 흘려보낸 농담이 관계의 긴장을 풀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다. 유산을 남기라. 오늘의 작은 선행이 내일의 큰 파장을 만든다. 남긴 것은 물질이 아니라 마음의 흔적이다. 짧은 삶 속에서도 가치 있는 행동은 영원으로 이어진다. 교육과 너그러움의 씨앗을 심고 내일의 누군가가 그 씨앗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돕자. 자신의 지식과 자원을 나누는 행위가 결국 가장 강력한 유산이 된다. 죽음을 직면하라. 죽음을 생각하면 삶의 가치를 더욱 선명히 볼 수 있다. 매일의 질문으로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상정하고 살아가라. 후회 없이 살려면 남은 시간을 현재로 끌어당길 수 있는 작은 습관을 매일 하나씩 실천하자. 죽음을 이해하는 것이 삶의 방향을 확실히 해준다. 매일 감사하라. 오늘의 3가지 작은 감사들을 적어보라. 감사의 습관은 걱정을 해소하고 마음의 풍요를 키운다. 감사하는 마음은 세상을 보는 시선을 바꾼다. 작은 친절과 관심이 모여 깊은 관계를 만든다. 감사는 삶의 질서를 재정렬하는 강력한 힘이다. 모험을 즐겨라. 인생은 보호구역을 벗어나는 용기 속에서 풍요로워진다. 새로운 경험은 의식의 경계를 넓히고 수련은 한층 깊은 자아를 드러낸다. 산을 오르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등 안전지대. 밖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 비로소 도전의 문이 열린다. 용서하라. 용서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자유를 주는 열쇠다. 과거의 원한을 붙잡지 않을 때
현재의 활력이 더 크게 살아난다.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관계의 회복을 위한 작은 용서를 실천하라. 건강을 챙겨라. 몸이 건강할 때 마음도 맑아진다. 균형 잡힌 식사,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휴식이 조화를 이룬다.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해지면 창의성과 집중력이 살아난다. 건강은 모든 활동의 기초다. 창의성을 발휘하라. 창의성은 영혼의 불꽃이다. 시나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문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는 연습을 하라. 아이디어는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습관과 실험 속에서 자란다. 창의는 자유이자 성장의 원천이다. 고독을 즐겨라. 고요한 시간은 생각의 정원을 가꾸는 시간이다. 혼자만의 공간에서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불필요한 소음을 정리하자. 고독은 진리에 도달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명상과 반성은 내면의 지도를 그린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실패는 성공의 이정표이며 새로운 시도에 필요한 연료다. 여러 번의 시도와 교훈이 쌓여 결국 큰 성취로 이어진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가 진정한 용기를 만든다.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 조선의 선비들이 남긴 삶의 통찰들에서 모티프를 얻었다. 걱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금 눈앞의 일을 성실히 처리하는 태도가 가장 강력한 모티브가 된다. 인생은 짧다. 미래의 걱정에 매달리기보다 오늘의 작은 성취에 집중하라. 걱정의 해독제는 행동이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적고 실행으로 옮겨라. 행동은 산을 움직인다. 삶은 꿈처럼 짧으니 지금 이 순간을 깨어있는 의식으로 채우자. 과거와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오늘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순간순간의 선택을 진실하게 살면 된다. 이 생각이 삶의 방향을 바꾼다. 오늘을 살고 내일은 또 다른 오늘이 찾아온다. 인생의 짧음을 깨닫고 순간을 소중히 여겨라. 지금의 선택이 내일의 평온을 만든다.